인조는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 외교를 하자는 광해군을 몰아내고 조선의 16대 왕이 된 인물이야. 인조는 반정의 명분을 지키기 위해서 명나라를 더욱 섬기고 후금을 배척하였는데 결국 개망신을 당하게 되지. 병자호란 이후에 장남 소현세자와 차남 복림대군이 인질이 되어 청나라로 끌려갔는데 소현세자는 8여 년간의 현지 생활을 하며 청나라는 조선이 넘을 수 없는 강대국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 소현세자는 청나라에서 배울 건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러나 아버지 인조는 이를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지. 당시 청나라가 인조를 폐위하고 소현세자를 왕으로 세울 수도 있다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인조 입장에서 소현세자는 더 이상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왕권을 위협하는 정적이라고 볼 수 있었던 거지. 그런데 소현세자는 귀국 2달 만에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게 돼. 이후 인조는 자신을 독살하려 했다는 이유로 세자빈 강씨에게 사약을 내리지. 인조는 장남 소현세자에게 아들이 있었음에도 차남 복림대군을 세자로 세웠고 복림대군은 인조의 뒤를 이어 왕이 돼 소현세자와 함께 인질로 생활하면서 청나라가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중국 대륙을 차지하는 과정을 지켜봤다는 것을 감안하면 효종 역시 북벌이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여겼을 것 같아. 하지만 청나라에 대해 상대적으로 우호적이었던 소현세자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차남이었던 자신이 왕이 됨으로써 정통성에 대한 부담을 느꼈던 효종은 멸망한 명나라를 섬기고 청나라를 오랑캐로 치부하는 조선의 위정자들 앞에서 북벌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어. 그렇다면 조선의 기득권층은 왜 북벌을 원했을까? 이는 병자호란 이후의 혼란스러운 조선에서 지배층이 권력 유지를 위해 필요했기 때문이야. 인조 정권 입장에서는 오랑캐의 청나라를 따르는 것을 명나라에 대한 충의자 효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으로 받아들였는데 이는 시대가 바뀌었으니 조선의 피지배층인 백성과 노비들 역시 조선의 왕과 사대부들을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나 사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였어. 따라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고 싶은 기득권층의 욕구로 인해 조선은 시대에 역행하는 훨씬 강력한 성리학 중심의 국가로 재탄생하게 돼. 즉, 실현 가능성이 없음에도 오랑캐 청나라를 공격하자는 북벌은 조선의 지배층이 자신들의 자존심을 세우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고 여겨져.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나선정벌인데 러시아가 남하하며 흑룡강 일대의 청나라 영토를 침범하자 청나라는 조선의 군사들을 요청했어. 이에 속국이나 다름없던 조선은 청나라의 군사들을 파견하였고 이후 러시아와 전투를 치러 승리하였는데 이 전투를 바로 나선정벌이라고 해. 그런데 나선정벌은 효종 때야. 그러니까 북벌을 주장하면서 청나라를 도와서 러시아를 물리쳤으니 참으로 어이가 없으면서 슬픈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을 듯해. 아무튼 나선정벌은 북벌이 얼마나 허황된 주장인지 증명이 된 사건이라 할 수 있어. 다만 북벌을 핑계로 양성한 조선의 군사력이 이전보다 강화되었음을 나선정벌을 통해 알 수 있을 듯해. 효종은 좋은 왕이었고 진짜로 북벌을 원했을 수도 있어. 하지만 북벌을 실행에 옮겼다가 또다시 청나라의 공격을 받으면 이번에는 진짜로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사대부들이 진심으로 북벌을 원했을 리는 없다고 봐. 그러므로 북벌의 실체는 조선의 양반 사대부들이 병자호란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소리치는 선전용 정치적 구호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해.